2연상에 상따를 하셨네요. 일정 매매가 좀 잘 먹히는 시장이 있고 저희 회사는 어머님 회사는 한 40년 됐어요. 어떤 사업도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오전장이나 돌파 매매 같은 거는 성격이나 또 업무 때문에 손실만 나는 것 같아서 종가 매매 위주로 하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 트레이더를 꿈꾸는 닉네임 켈로그맨입니다. 오전에 업무를 보시고 나서 이제 주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원래는 보통은 이 시간에 거래처를 가든가 제지사 방문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매매 좀 할 시간이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셨나요? 며칠 전에 산 건데 그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주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드려가지고 며칠 전에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부터 조금씩 사모아서. 그러면 오전장을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종가 매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오전장이나 돌파 매매 같은 거는 성격이나 또 업무 때문에 손실만 나는 것 같아서 종가 매매 위주로 하다가 어떤 일정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조정이 좀 많이 들어간 것들은 사 모으는 뉴스 매매도 조금 첨가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정 매매로 접근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정 매매를 하는데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종가 쪽에 사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력 매매는 어떤 매매인가요?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긴 해서 저한테 어떤 매매가 맞는지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요. 종가 매매를 잘하고 싶고 수익률 자체는 종목 선정에서 아직 어설픈 게 있어서인지 그나마 뉴스 매매 쪽에서 좀 수익률이 괜찮게 나는 편입니다. 수익이 잘 나시는 일정 매매 위주로 하셔도 될 텐데 종가 베팅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정 매매가 좀 잘 먹히는 시장이 있고 종가 매매가 잘 먹히는 시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이 좋아서 제가 일정 매매로 조금 수익을 얻고 있지만 멘탈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가 매매를 배우다 보니까 계속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이제 2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만의 매매 방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시드는 얼마 정도로 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200~300만 원 정도 더 넣어서 700~800을 하고 있는 종가 매매를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사무실인 거예요? 본사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 사무실은 일산에 있고 창고도 그쪽에 있는데 현장분들 3~4명분과 그 메인 거래처 옆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김포 쪽 거래처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김포 쪽에도 사무실이 있으면 좋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저 혼자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장소 같아서 매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직급이라든지 일반 직장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건가요?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어서 조금 이런 편의가 있지 않나. 그럼 회사에 근무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다른 쪽에 일을 하다가 그쪽 일을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회사 단지가 이제 되게 많던데 켈로그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류의 회사인 거죠? 저희는 지류 유통회사이고요. 제지사로부터 종이를 받아서 인쇄소나 패키징 업체들이 청하신 규격으로 종이를 잘라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피자 박스, 그 종이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잘라서 주면 이제 인쇄를 해서 나가거나 겉에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사용하는 종이를 구매해서 저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상장사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일정 매매랑 종가 베팅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연관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일정 매매 최대 단점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 말씀이시죠? 우선 일정 매매다 보니까 그 일정이 있기 전까지 계속 종목을 보유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저는 가야 되는 길은 메인은 종가 매매로 하는 게 제 스트레스나 제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을 주로 배우고 싶고 일정 매매는 서브로 이제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마다 정리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관심 종목 1부터 막 20까지 써놓고 세부 항목을 눌러보면 온 디바이스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이렇게 빈칸 메모를 입력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한 2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본인의 계좌는 빨간불인가요? 파란불인가요? 파란불입니다. 계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6월달 일별 계좌인데요. 잠시만요. 네. 6월 3일은 네, 거의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출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이제 1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수익금이 왔다 갔다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쵸. 10만 원 많이 나면 10만 원 이상이거나 대부분 다 10만 원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크게 깨지셨는데 이날은 어떤 매매를 하셨다고 하셨죠? 동양철강 같은 경우가 대장주였는데 2등주를 따라잡겠다고 해서 조금만 샀어야 되는데 거의 풀베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손실을 보시고 계신 상황이시네요. 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하이스틸, 스틸 관련된 비중을 좀 조정해가면서 갔더니 수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제일 크게 손실 났을 때 타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화성밸브라는 종목이고 상한가가 나오고 2연상에 상따를 하셨네요. 네. 상따를 하시고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 손절이 크게 나간 것 같거든요. 이날은 매수를 하신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워낙 이슈가 재료가 너무 좋았고 대통령님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모든 돈이 이 당시에는 영일만 관련주인 동양철과는 이미 사는 타이밍을 너무 놓쳤고 저는 계속 화성밸브라는 주식을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종가에 모으셨다가 계속 오전장에는 계속 이렇게 받으셨네요. 연휴 사이에 계속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올라가겠지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일정 매매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서 일정 매매 관점으로 매매를 하신 건가요? 이거는 일정 매매는 아니고 원래 종가 매매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습 삼아 종가 네, 베팅으로 하셨는데 이때 크게 손실 났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이때는 눈물 나더라고요.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애기한테도 미안하고. 네, 2, 4번 계좌는 24년도 1월부터 50만 원 예탁금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누적 손익은 아직까지는 이제 손실을 기록 중이신 상태입니다. 시드머니를 크게 하시지는 않으시네요. 네. 배우시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500만 원 정도가 마음은 아프면서 배울 수 있는 시드 자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보통 이제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셔서 이제 매매를 하시거나 큰 금액으로 많이 잃으신 상태에서 주식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처음부터 큰 시드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검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주식 자체도 되게 위험 자산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생각이 달라진 게 돈의 흐름 같은 것도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제가 가진 자산으로 투자 관련된 게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큰 시드보다는 작은 시드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코인을 하기에는 범생이 관념이 저한테 있어서 그나마 그 중간 지점을 타진 게 주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주식 PT를 지원해주신 지원자분들 사이에서는 학력이 되게 높으세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주식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랑 주식 잘하는 것이랑 비례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식이 공부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주식에 와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대응의 영역 같아요. 그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하는 분들이 좋은데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공식을 찾으려고 그러고 지나치게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제 생각에 실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성실함을 무기로 이런 유연함만 더해지기라도 하면 약간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이게 쉽게 깨지진 않아서 보통 기업의 가치라던가 기업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밸류업이 좋은 주식들을 장기 투자나 스윙으로 하시더라고요. 장기 투자보다는 장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치가 좀 저평가된 주 또는 책도 아마 22년도에 나온 그대로 사봤는데 1년 내내 손실만 나서 그런 가치주 위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은 손익이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종가 매매 단타 위주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생. 본인만의 매매 루틴이 있을까요? 아침에 아기 학교 보내고 나서 전날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시간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보통 많이 하고, 장 시작했을 때 좀 상승을 한다고 하면 40분 전에는 윗절이든 손절이든 해버리고, 저는 이제 제 업무를 2시 반까지는 보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미팅이 없거나 2시 반쯤 종가 매매는 1시간 정도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 업무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그냥 아들은 아들 숙제 시키고, 그날 상한가 갔던 건 1시간 정도 정리하고 제일 보는 편입니다. 저녁 먹고 1시간 정도 네, 마감하고 네. 공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오후에 시간이 이제 남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반 직장인과는 조금 다르시다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하는 분들은 이제 실적 위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영업사원분들 중에 일찍 사람을 만나는 분이 계시다면 정성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영업을 하고 여유 있게 제 개인 시간을 조금은 쓰는 것 같아요.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는 퇴근 시간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6시 이후에도 문의가 오거나 다음날 처리할 것들이 있으면 퇴근 후의 시간까지 더해서 회사 일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영업 시간에는 이제 확실하게 집중을 하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주식 공부나 주식 투자에 조금 병행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영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전에 일에 집중을 하시고 뭐 오후나 뭐 이때 헬스장 가시다가 밤부터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뭐 특정한 시간대에만 일을 하시고 그 남은 시간에서는 주식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신호 발생. 이제 그러면 매매도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시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꺼도 되죠? 네. 아, 됐어요. 그러면 점심 식사는 보통 몇 시부터 하시는 편이세요?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딱히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11시 반부터 보통 이렇게 사무실에 여기 있을 때는 여기는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더 이제 계신 분들이 지금 식사 많이 하고 계시네요. 공장 난지라서 이제 저는 네. 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밭집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이 근처는 대부분 다 이제 종이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다이어리 만드는 양지사 같은 경우도 바로 근처에 있는데, 그런 데들이 있어서 근처 자그마한 인쇄소들의 종이를 갖다 주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네요. 저기 간판에 제- 인쇄단지라고 적혀있네요. 네. 밖에 나가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 편이세요? 영업을 하니까 주로 만나는 분들이 이제 제지사 분들이나 저희 거래처 구매 담당자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식사가 여의치 않으면 혼자 그냥 휴게소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휴게소라고 하셨는데 장거리 운행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장거리 운행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종가 베팅을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매매를 저는 이제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는 않고요. 제가 시간이 돼서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편이에요. 가끔 매매가 너무 재밌을 때는 휴게소에서 쓰거서 하거나 그래봐야 대부분 다 손실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거나 미팅 있는 날에는 굳이 무리해서 매매하진 않습니다. 미팅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일주일에 보통 몇 번 정도 있나요? 한 2-3번 정도는 보통 있고요. 미팅을 잡더라도 2시 반에서 3시 반은 피해서 잡으려고는 해요. 아, 매매를 하셔야 네, 되니까. 네, 네. 출장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실 때는 보통 어디까지 가세요? 보통 저희는 청주까지 가요. 수도권이니까 청주까지 거의 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네,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바쁘실 때는 엄청 바쁘시겠어요. 지금은 또 아침에 오늘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날 때는 이게 참 기분이 좋지만, 영업도 일에서 오는 재미도 진짜 쏠쏠하거든요. 특히 신규 매출을 늘리거나 또는 기존 거래처에서 큰 물량 같은 걸 줄 때 너무 기분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왔다 갔다 열심히도 하는 편이에요. 영업을 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죠? 저는 한 2년 됐습니다. 회사도 2년이시고 영업도 2년이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는, 어머님 회사는 한 40년 됐어요. 지금 40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성격 자체가 막 공격적이지 않으셔서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안 망하거나 부도 안 나고 이렇게 잘 버티신 것만 봐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 어머니의 그 회사를 잘 물려받아가지고 꾸준히만 잘 하면은 돈 걱정 없이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도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 미래 전망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직종이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을 좀 창출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너 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수익원을 창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경력도 경력이시고 그럼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고 네,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자, 저기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이제 어디로 가실 예정이시죠? 이제 커피 한잔 하시죠. 커피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은 제가 어쨌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네. 업체분들이랑 점심 식사를 하시면은 네. 보통 루트가 어떻게 되세요? 식사하고 이제 커피숍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영업도 제가 보기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서로 친해지고 일 얘기도 하고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매수 신호 발생. 지금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홈쇼핑 같은 경우도 쿠팡이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게 그 다음날 배송이기 때문에 편해서잖아요. 로켓 배송? 네네. 네네. 뭐 아시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머님이 작은 업체다 보니까 저희 종이가 필요할 때 그 다음날 아침이거나 그날 당일이라도 바로바로 배송해 주시는 거가 저희 회사의 무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영업 비밀이 로켓 배송이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업무상 일이 하나 와가지고요. 아, 그거 좀 그래요? 처리하느라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업무 처리 문자나 연락이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오전보다는 그 다음날 거 대비해서 오후에 보통 발주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보통 지금 시간에 오는 게 뭐 수발주 직원분들하고 카톡으로 많이 오는데 신규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보통 문의가 많이 오시죠. 문과 베팅 할 때도 조금 문의 때문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1시간이니까 전화는 켜놓은 상태에서 급한 것들은 보통 톡으로 안 보내고 전화로 주시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보고 그거 아니고서는 그 1시간은 온전히 후자랑 저 스스로한테 제가 할당한 시간이에요. 퇴근 후 시간 1시간을 어떻게든지 미리 좀 갈아 넣는 편이고요. 그러면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투자가 잘 돼서 뭐 거래처가 컴플레인을 걸어도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주면 또 그게 또 내가 이렇게 짜증 부렸는데 잘 받아주네 이래서 더 잘 가는 편이고요. 발주가 많이 되거나 신규가 뚫리거나 해서 기분이 좋으면 설사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마음이 멘탈이 안 무너지니까 다음번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손실 났는데 회사 일도 안 된다 이러면 서로가 이제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서로 상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손실이 크게 나셨을 때는 일을 하셨을 때 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겠는데요? 그쵸. 그런 손실이 나면 한 30분에서 1시간은 혼자 좀 삭히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이제 네, 영업이나 네, 뭐 네, 일을 네, 하신다. 네, 네. 본인만의 뭔가 이 손실을 잊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조금 그래도 있으신 편이네요. 아니면 이제 거래처 가면서 음악 들으면서 삭히기도 하고 그래요. 삭히기도 하시고. 네. 매수 신호 발생. 네, 여보세요? 그 단가 인상 얘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없죠. 매수 신호 발생.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오네. 이제 뭐 하러 가는 시간이죠? 가매매라로 한번 가보시죠. 종가매매 네. 지금 시간이 2시 14분입니다. 종가매매는 몇 시부터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오전에는 절대 매수는 하지 않고요.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만. 그럼 딱 1시간 정도네요. 네, 네. 동시효과 마감하고 정규장 마감 시간까지. 네. 매수 신호 발생. 그래도 이렇게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사무실 올 때가 제일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럼요, 좋죠. 네. 매수 신호 발생. 현재 시각 3시 42분입니다. 근데 이제 종가 베팅도 완료를 하셨고 네. 그러면 종가 베팅을 하시게 되면 시간에 다니까까지 시세는 체크하시는 편이신가요? 시간에 같은 경우는 그 무리해서 안 하려고 해요. 경험상 수익보다는 손실 날 때가 더 많아서 무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시작하시고 나셔서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너무 큰 손실이 나면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가장 크게 힘들었고 실제 손실이 나서 힘든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나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힘들었던 것 이렇게 두 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주식 하시는 걸 다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시드도 얼마로 하고 있고 수익 손실 다 그냥 말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주식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진 않으시던가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렸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뭐 손실 이익을 조금씩 내기도 하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고 아이한테 평상시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걸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테슬라 이야기하고 원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아이한테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든지 오히려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편입니다. 미래에 주식으로 잘 되신다면 아이한테 주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한다고 하면 공부해보라고 추천은 해줄 것 같아요. 주식 PT를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것저것 해서 잡학적으로 들은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미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운동에서도 아무리 책 읽고 혼자 헬스장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서 요즘에 PT 붐이 있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 잘하시는 좋은 트레이더 분들한테 PT를 받으면 그 한층 더 성숙한 트레이더가 되고 저 역시도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 PT를 받으시면서 네. 바뀌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매수 시간이든 매도 시간이든 그리고 이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분명히 이제 그 거쳐가는 과정이 있는데 괜히 오늘 하루 수익을 내고자 해서 그 원칙에서 어긋나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그 원칙을 단 이 PT 받는 기간만이라도 지켜서 내 몸의 습관처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마지막으로 그 주식 PT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꼰대처럼 굴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거 많이 배워서요. 어찌됐든지 간에 수익 내서 와이프한테 자랑스러운 남편, 아이한테 좋은 아빠 한번 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테마의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제 들고 온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심리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익이 잘 종가 베팅으로 난 날은 매매를 좀 자제하는 편인데 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근데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 3, 4년 한 몸이 아닙니다. 3일 한 몸이죠, 3일.